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이순신과 이시연에게 군법을 어기는 자는 선참 후계하라고 지시하다. 비만기로 한 중겸에게 전교하였다. 이미 곤외의 명을 받았으면 모든 관하의 죄지은 장수나 사절들의 군법을 적용해 스스로 처단함이 옳다.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고난이 자기에게 귀결되면 장사들도 두려워하여 전쟁에 임해서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게 된다. 장수들의 성공은 이유가 옛날에는 이 점에 있었는데 지금 굴령을 범하는 자를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조정에 아뢰면 더러는 유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면해주는 일이 있으니 어떻게 사람보다 위험을 더 내세워 이를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곤외의 장수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였던가. 이제부터 관하에서 군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먼저 처단한 후에 아래라는 일로 이순신과 이시연에게 하사하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3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시경원이 초기로서 윤단무가 아래기라. 세자가 기운이 회복되면 양경리와 상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터 세자가 중국의 사신과 장수를 상견할 때 전의 예모가 달라서 막상 상견할 때는 두서없는 실수를 면치 못하였으니 청컨대 예관을 시켜 미리 결정하게 하여 상견하는 예모에 미진한 걱정이 없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3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진 동지를 접견할 때 동지가 말한 바 중국에서 보내온 은자, 청포, 화융의 등의 물건으로 굴령을 무역하라는 일에 대해서 헤아려 보건대 청포나 화융은 서로 바로 추위를 막는 물건이니 시가에 따라 대등하게 무역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도 바꿀 수 있겠지만 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하지 하는데 익숙지 못하고 또한 중국의 절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역하려 하지 않으나 평양 서쪽 지방에서는 의주와 강상에서 매매하는 일이 있으므로 평안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창의 쌀을 각처의 군사를 뽑아서 운반하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군량을 차차로 운반해서 보충하며 먼저 전방으로 발송하는 일도 전일 비변사의 기사와 김수의 기사대로 수로와 육지로 함께 운송하는 일을 이제 막 거행하고 있으니 각도의 관찰사 등으로 하여금 충분히 동료해서 급히 운송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교하였다. 아랜대로 하라. 그렇다면 이러한 뜻을 속히 지인 동지에게 알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대체로 모든 일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시행할 일을 서둘러 시행함이 옳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3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10월 5일에 도우철찰사 부사 한응인이 장계하기란 영광에서 피난해 온 유생 이홍종 등의 선척이 충청도 수영 앞 포구에 정박했으므로 수로의 외적 형세를 물었더니 홍종의 말 중에 항해중 올라오는 보자기인을 연이어 만나 하도 외적 형세를 자세히 물어보니 외적의 배가 서너 척 혹은 8, 9척씩 영광 이남의 여러 섬에 들어가 살육을 자행하니 지극히 참혹하며 영광 땅에 피난 중인 배 7척이 있었는데 남김없이 함몰되었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 장사꾼 황송년 등이 8월 금음 사이에 제주도를 떠나 9월 초에 영광 땅에 닿았는데 하는 말이 적선이 떠나지 않았으므로 제주도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들이 모두 피란선을 준비했다가 만약 외적을 만나면 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향해 떠나자 하였는데
제주도 피란선이 아직 한 척도 나온 것이 없으니 제주도에 외적이 없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홍종은 남도의 지식 있는 선비로서 그가 듣고 말하는 것이 모두 확실하므로 감히 낱낱이도록 아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3일 경우 7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황신이 장계하기를 도내에 관할을 버리고 도망한 수령들이 많지만 선우와 원근의 차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길이 막혀 소식이 불통함으로 근처에 있는 각 굴과 우선 소문에 의해 기록해서 아래고 그 나머지 각 굴 수령들은 뒤에 듣고 보는 대로 아랠까 생각합니다. 바닷가의 각 관하의 수령들은 뒤에 육로와 가지 않아서 창고의 곡식을 미리 조치해 산실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대개 다 헛되이 버려서 남미들이 차지하게 하거나 기회를 틈타 도적질을 해서 필요하는 자산을 삼기도 하니 극히 분통합니다. 우선 더 조사하여 아랠까 생각합니다. 진산 군수 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아에 남아 분발의 외적을 쳤는데 군사가 흩어지고 힘이 다하여 숲속에 숨었다가 외적에게 살해되었고 처자는 모두 사로잡혔으니 매우 측은합니다. 조정에서 잠작해 권징을 보이소서 했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관할을 버리고 도망한 수령에 대하여 황신이 아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산 군수 이이비는 관할을 버리고 피신했다가 이제야 관할로 돌아왔고 전주 무윤 박경씨는 성을 버리고 피신하였다가 외적이 경내에 이르자 타도로 피랑 갔으며 전주 판관 박근은 성을 버리고 피신하여 간 곳을 알 수 없고 익산 군수 이광길은 관할을 버리고 순찰사의 진중으로 갔다가 함께 금산으로 가는 도중 외적을 만나 타도로 달아났는데 지금 관할로 돌아왔습니다. 김지의 군수 고봉상은 적을 만나 피신하였다가 지금 관할로 돌아갔고 만경, 현령, 조응선은 가장 먼저 관할을 버리고 경내에 피신했다가 지금 비로소 관할로 돌아왔으며 인피, 현령, 이산휘는 가장 먼저 관할을 버리고 경내에 피신했다가 조방장의 진중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관할로 돌아왔습니다. 용안, 현감, 정진은 경내에 피신했는데 적이 경내를 침범한 뒤에는 간 것을 알 수 없고 함열, 현감, 박정길은 전주가 함락되자 경내에 피신했다가 지금은 관할로 돌아왔으며 옥구, 현감, 김희호는 경내에 피신했다가 조방장의 진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관할로 돌아왔습니다. 부안, 현감, 권성은 경내에 피신했다가 지금은 돌아왔고 무장, 현감, 이남은 경내에 피신했다가 적이 고을에 들어온 후에는 섬 속으로 피난했으며 영광 군수 전협은 경내에 피난했다가 외적이 전협은 경내에 피했다가 외적이 경내에 침범한 후에는 섬 속으로 피난했고 고창, 현감, 문희계는 외적이 본도에 침범하자 남원이 함락되기 전에 관할을 버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읍, 현감, 이진은 관할을 버리고 순찰사의 진 아래 와 있다가 이미 관할로 돌아왔고 고부 군수 이정립은 경내에 피신했다가 적세가 피근해 오자 섬속으로 피난했으며 금구, 현감, 한수성은 타도로 피난했다가 이제 비로소 관할로 돌아왔고 대인, 현감, 박지술은 타도로 피난했었는데 지금은 있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고산, 현감, 최철강은 경내에 피난했다가 지금은 관할로 돌아왔고 금산 군수 홍창세는 외적이 경내에 들어오자 타도로 피난했다가 지금 비로소 관할에 돌아왔으며 무주, 현감, 김백추는 타도에 가서 피난하다가 지금 비로소 관할로 돌아왔고 진안, 현감, 오장은 타도에 가서 피난하다가 지금 비로소 관할로 돌아왔으며 장수, 현감, 강복성은 타도에 가서 피난하다가 지금 비로소 관할로 돌아왔고 옥과 현감, 홍요좌는 타도에 가서 피난하다가 지금 비로소 내려왔으며
진원영감 심유는 벼슬을 버리고 순찰사 진하에 있는데 외적이 고울에 가득하여 관하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창, 현령, 백유항은 외적이 경내에 들어왔을 때 최후의 피신에다가 적에게 사로잡혔었는데 가까스로 도망해서 지금은 도내에 있습니다. 그래. 선조실록 93건 선조 30년 10월 13일 경우 8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관할을 버리고 도피한 수령에 대해 대의로 말한다면 본강을 맡은 신하는 본강에서 죽어야 하니 적병이 픽급해 오더라도 죽음으로써 관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분인데 이제 남보다 뒤질세라 도망하였다가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경종의 차이가 없지 않으니 외적이 접경에 이르지 않았는데 먼저 도피하여 멀리 타들어가서 관국을 산실하고 군민을 흩어지게 한 자는 그 죄가 가장 중하고 성지가 지킬 만한데도 지키지 못한 자는 그 죄가 또한 중하며 적병이 경내에 들어와 방어할 수 없어서 잠깐 도망했다가 적이 물러가자 바로 돌아온 자는 그 죄가 조금 경하니 모두 일률적으로 논달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을 벌인 수령 중에 박경신과 박지수를 이미 잡아다가 추국하였고 전주 판관 박근과 용안 현감 정진은 타도로 피란하여 간 것을 알지 못하니 우선 잡아다가 추국하고 교대할 사람을 차출해야 하며 나머지 수령들도 다시 조사하여 경중을 분별하여 계문한 뒤에 처치하겠습니다. 그 중에 고창 현감 문희계는 외적이 본도에 침범하여 남은이 함락되기도 전에 관할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지금은 종적을 모른다니 그 죄가 여러 수령 중에서도 가장 중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정관을 보내서 찾아서 잡아다가 법으로 다스려 여러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진산, 군수, 신택은 문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하에 남아있었으니 이도 귀한 일인데 분발의 외적을 치다가 살해당하였고 쳐다도 사로잡혔으니 이도 더욱 측은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포상해서 권징하는 법을 보여줘야 하니 이러한 사연으로 하사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4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이철이 호조의 말로 아래기라 하삼도에서 피란하는 사람들이 강원 함경 평안 황해도 등에 흩어져 떠돌며 거린의 행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약할 수 없을 듯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각 고을의 창국이 고갈되어 구제할 물자를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내년 봄에 관에서 종자라도 주고 묵은 농지를 주어 개간하게 하며 농사 지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혹 관가에서 문서를 작성해 날짜를 개선하여 사용하게 하고 추수한 뒤에는 관에서 3분의 1을 취득하고 부세는 면제해주며 3분의 1을 갖게 하면 저들은 살 길이 있게 되고 국가는 곡식을 얻는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 가난해 살 수가 없는 자에게는 각 관으로 하여금 소금이나 간장 등을 물건을 주어 길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없게 한다면 살 수 있게 해준 은혜에 저들도 반드시 감격할 것입니다. 신들은 직책이 지부를 맡았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4일 신내 두 번째 기사 상이 이유격 이름은 이화룡이고 보우종 사람이다. 진정 보우종의 군사 2,500인을 거느렸다. 처소로 나아가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의 일로 먼 길을 나와 고생하는데 지방이 전파되어 모든 일이 태만하니 항공하외다 하니 이유격이 말하기를 천주와 귀국은 바로 한 집안입니다. 병마가 많이 모여 있으니 반드시 피해가 많을 것인데 천조에서 미처 식량을 운송하지
못하여 귀국의 식량만 소비하고 저와 같이 지략이 없는 장관은 배만 끼치고 있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귀국의 정사가 많을 텐데 국왕께서 오래 수고하시고 또한 이 지상들은 모두 저와 같은 신자로서 그처럼 오래 엎드려 있으니 미안합니다. 속히 끝내고 돌아가야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예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항공하외다 하고 도승지 윤단물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모든 예의는 삼순대 오순대로 한계를 삼는데 지금은 예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분의 성품이 본디 겸손하다고 하니 억지로 정해서 예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청하기를 존좌를 잠시 더 머물게 하여 예의를 다하고 싶소 하니 유격이 청을 따르며 말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와 같이 오래 모시고 앉아있으니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의 일로 이렇게 황량한 공관에 있으신데 물력이 다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물건까지도 모두 받지 않으신다 하니 매우 황공하고 부끄럽소이다. 이제부터는 물리치지 말기를 바라오 하니 이유격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분부하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털끝만한 물건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하더라도 혹시 피해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는데 어찌 감히 받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도중에서 접대하는 물건도 쓰지 않으셨다고 하여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받지 않으시니 이 사소한 물건으로 접대하는 정성도 표시할 수 없는데 더구나 받지 않으시니 과인은 더욱더 부끄럽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어른이 주시는 것도 예의상 감히 사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국왕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오늘날 천조의 허다한 장관들이 반드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므로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자리를 끝내자고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3 분부하심으로 존명을 어기기가 어려우니 이번은 우선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예단을 바치고 이르기를 볼품없는 토산물로 정성을 표시하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감히 받지 않을 수 없으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찌 성대한 물품을 받겠습니까? 존왕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사양함은 공손치 못한 일이지만 지방이 잔파된 때라 마음에 차마 받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으로 대인을 보는데 패백이 없을 수 없으며 더구나 이는 보잘것없는 토산물이니 물리치지 마시오 하니 유격이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미 극진한 뜻을 알았으니 단자만 받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겠소이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4일 신내 세 번째 기사 경기 황해 평안 함경 등 도의 도제찰사가 아뢰기를 독성을 정탐한 수문장 김삼문의 고목 안에 본월 3일에 임실현에 달려가서 정탐해 보니 부안과 변산을 분탕질한 외적이 두 부대로 나누어 임실로 향하였다 하기에 그날 운봉으로 내려갔다. 4일 아침 일찍 외적 30여 명이 남원으로 향해 내려갈 때 지난 향병 50여 명이 오원역 근처까지 추격하여 사살하려는 순간 중국 군사 기보병 30여 명이 뒤에서 달려들어 4명을 못 빼고 1명을 사로잡아 임실로 돌아갔다가 곧 서울로 올라왔다. 남원의 외적은 그리 많지 않아 200여 명 정도 호송하며 광주 나주의 외적은 하도 각관의 향병들이 곳곳에 매복해다가 많은 수를 잡았는데 며칠 안으로 외적들은 바다로 내려갈 것이라고 적에 사로잡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변방 소식에 관한 일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4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의정 겸 충청, 경상, 전라, 강원 등 도의 도제찰사 이원익이 아뢰었다. 삼가 이처럼 위아래가 황황한 때에 여러 나라를 물러나 있음으로 해서 태만하고 불경한 큰 죄를 빠뜨렸는데 큰 죄에 빠졌는데도 오래도록 꾸지람을 않고 언전을 거듭 더 하시니
네, 이까지 보내 간호하게 하셨습니다. 사양하는 것을 여러 차례 올렸으나 온화한 유눈만 누차 내려오니 신이 목석이 아닌 이상 어찌 감격하고 송구하여 죽음으로써 은혜를 갚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의 정신과 기력이 쇠약하여 탕진된 지가 오래되었고 중병을 앓고 난 뒤에는 더욱 수습할 수 없게 되어 모든 증세가 번갈아 생겨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소생할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형세가 어찌할 수 없으니 신의 실정이 매우 곤란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자께서도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외직을 파면하여 공사에 변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처분을 바랍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도성기 윤남무가 예조의 말로 아래기를 종묘사직이 환도하는 날 각사에서 한 사람씩 나와 중로에서 맞이하고 의장들과 군인은 각 회사에 명하여 숫자를 계산해 나와 명접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당초 종묘사직을 옮겨갈 때 창졸간의 일이라 구차한 것이 많았고 모양을 이루지 못하여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미안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배행하는 대신들에게 급히 요서를 내려 17일에는 신주를 들고 동대문 밖 가까운 곳에서 자고 18일 새벽에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날 상께서 전하의 예를 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 봉헌할 곳이 매우 좁아 예를 행할 수 없고 향을 피우고 4번 절만 하십시오. 동궁도 모시고 따라야 하며 모든 관리들도 담장 밖에서 모시고 서서 예를 행해야 합니다. 환안 제의에 대해서는 우선 종묘가 다스리 되어 봉헌한 후에 설행해야 합니다. 사직은 예문에 환안이나 위안하는 명문이 없으니 별도로 제사를 설행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제조와 해조 당상관을 시켜 모시고 와서 예터에 환안함이 마땅합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와 이 유격과 정도사를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김엉사가 장계하기를 신이 항복한 외인을 불러서 살펴준 뜻은 외적을 방하는 데 쓰려고 한 것이었으나 혹 범을길러 화를 끼친 것 같다 하여 늘 죽이고자 하니 항복한 외인들이 이러한 기밀을 알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신이 늘 그렇지 않다고 계유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싸우되 한 사람도 배반할 뜻이 없으니 그 정성을 알 수 있는데 또 내 유식한 무리들도 범을 기름과 같다고 해서 만나는 대로 꾸짖었으니 항복한 외인들의 의혹이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신도 접대할 물자가 없어 적이 도발한 후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는 것을 보고서도 위안하고 기쁘게 해줄 것이 없어 항상 민망하던 차 단성의 적과 싸워 이길 때는 그들이 6명이나 죽어 더욱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합천지방의 전 별좌 권양과 유학조 응인 등이 술과 고기를 성대하게 갖추어 직접 위로하며 의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항복한 외인들이 의욕을 풀고 와서 말하기를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원수로 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죽을까 했는데 지금은 높은 선비께서 대우함이 이와 같으니 다른 소인들의 말을 생각지 않겠으며 이제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 이 항복한 외인들의 의욕 푼 것은 오로지 이 사람들이 한 차례 먹여주고 타일렀기 때문입니다. 전 참군 박광서는 항복한 외인이 힘껏 싸웠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좋은 말을 주었으니 이러한 선비들은 상을 바라는 마음은 없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은 매우 아름다우니 조정해서 보상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한이 회개하기를 김엉서의 진중에 있는 외인들이 전으로 힘껏 싸워 적의 머리를 벤 것이 매우 많았고 죽고 부상당하기까지 하면서도 후회함이 없었다니 박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의리로 향하는 마음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대한 소견이 었기 때문에 늘 항복한 외인은 쓸 수 없다고 하므로 저들의 의구심이 생겨 힘써 싸우지 않게 되니 참으로 부당합니다. 권양과 조응인이 베푼 것은 비록 작으나
혜택은 커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광선의 경우는 말을 아끼지 않고 차라리 도보로 걸어다닐지언정 외인을 힘껏 쌓은 성의를 권장하려 했으니 그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박광선은 우선 복직시키되 해당 관사로 하여금 상고해서 거행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요즘 승문원의 참하관들이 근무하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시골에 물러가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대소 공사를 맡아볼 사람이 없을 뿐더러 신진들의 습관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각관으로 하여금 독촉해서 보내게 하고 명이 내리진 후에도 오려고 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망한 율에 따라 시행하소서. 권중에서도 근무에 충실치 않은 자를 강등시키던 전례를 지금부터 시행하고 물러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 경중에 따라 강등시켜 버젓이 출사도 하지 않으면서 준례에 따라 승진하는 길을 막는 한편 권징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근의 산호 임환수는 별난 초기부터 고 언백을 따라 외적을 토벌해 용맹이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적을 베어 벼슬도 훌륭한 정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성주의 싸움에서 불행하게도 탄원을 맞아 죽었으니 매우 불쌍하고 아깝습니다. 그의 아내가 울면서 하소연하여 전과 같이 녹봉을 받으려 하니 힘써 싸운 공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같이 범연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소원에 따라 장사 지내도록 도구를 도와줌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6일 개유 세 번째 기사 경리 접반사 이덕경이 아뢰기를 경리가 기고를 시켜 말을 전하기를 여러 장수들의 보고를 받으니 남방의 일로에 쌓인 시체가 널려 있는데 나무니 더욱 심하여 매우 참혹하다고 한다. 그와 함께 하려 관리를 차출해서 거두 묻게 하라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의정 유성룡은 영남 사람이다. 천성이 영어하고 어려서부터 퇴계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으며 문학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기축 옥사의 변이 일어나자 의정으로서 최영경의 죽음을 구제하지 못하여 당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겼다. 경인년에 일본과 통신할 때 사신을 보내자고 건의하여 조정을 욕되게 하면서도 마음에 만족지 못해 또 외적과 하친을 도모하여 국사를 거르쳤으나 통탄할 일이다. 이에 앞서 휴가를 얻어 안동 땅에 귀향하여 어머니를 뵙자마자 즉시 집에서 심리 남짓한 거리의 정자에다가 온 시골의 선비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배용길은 배삼익의 아들로 강계한 선비였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술잔을 잡고 나아가 말하기를 선생께서 오늘 선비들과 함께 모여서 회포를 푸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로 참으로 즐길만 합니다만 선생께서 임금에게 몸을 맡겨 어버이를 살피지 못한 지가 5, 6년이나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여기에 머무르실 날도 며칠에 불과한데 날마다 사람들과 이 정도에서 술에 취해 노시면 어버이를 매시는 시간은 적고 선비와 만나는 날은 많아서 효도하는 도리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성령이 매우 부끄러워했고 온 좌중도 마음에 섬뜩하여 즉시 파연하였다. 전정 조목도 퇴계의 제자로서 학행이 문화에서 높았다. 일찍이 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선생이 평소 배운 것이 단지 화친을 주장하여 국사를 거르치는 네 글자뿐입니까? 나는 당신이 성년의 글을 알면서 이런데 이럴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성령이 심히 유감을 품었다. 큰 절도가 이러하니 문장의 작은 기회야 무슨 취할 것이 있겠는가? 이 안성 등 지방에 가보니 시체가 들판에 널려 있으므로 남아있는 백성과 승려들을 시켜 묻겠다고 한다. 이러한 뜻도 즉시 아뢰어 거행하겠다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알았다. 이것은 자의정이 마땅히 할 일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이준월 한승부 좌윤으로 박홍로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장만을 세자 시경은 사서로 삼았다.